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에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을 향해 2022년 윤석열 씨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석열 씨를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당한 공천이 없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대표인 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모순이라면서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자신이 일관되게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특검팀 조사는 약 9시간 40여 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왜 피의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본인이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지금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의 계엄을 본인의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그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지금 내란 수기로 재판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비견한 예가 입시비리 사건에서 과거 아마 그 정유라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총장이 업무방해죄 총장이지만 그 소위 말하는 부정입학에 연루됐다라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징역 2년 실형살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라는 이 공당의 공천 업무를 당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최고 책임자가 명태균 씨와 공모해서 저런 식의 김영선이라는 공천값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형적인 업무방해죄의 한 형태가 되거든요. 예. 징역 5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이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윤석열 씨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공모할 수 없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어디 가서든 항상 대선과 지선을 승리한 당대표라고 본인을 설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와 여러 가지 관계가 틀어진 부분은 2022년 7월 이후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 범죄가 성립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2022년 4월 내지는 그 이전부터의 명태균 씨와의 여러 가지 관계성들을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시점을 섞어가지고 윤석열과는 관계가 나빴으니까 공모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말이 틀렸고 또 하나는 이제 순차 공모 이론도 우리 판례가 인정하기 때문에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해서 공모한 부분을 지금 특검은 아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범죄가 성립된다 이 말이 아니고 예.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가 당시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느냐 지금 이 문제인데 시사인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한 바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2022년 4월에서 5월경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함교수 통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토스해달라는 문자가 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리들을 놓은 거 아니냐. 내지는 5월 9일 정도에는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이거 경선하라는 내부 논의가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청탁자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마 법률 적용을 해서 전 아마 기소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전 그렇게 봅니다. 100%다.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2022년 정권 교체가 되었을 때 네. 여당 당대표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통일교라면 네. 여당 당대표한테는 안 갔을까? 나 진짜 너무 궁금해. 나는 진짜로 저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난 놀랍거든요. 예. 정말 진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준석은 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특검이 그를 끼워줍니다. 갑니다. 자, 이준석 김건희 특검에서 9시간 반 조사. 왜 피의자인지 몰라라고 되고 소장 보시면 2022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같이 열렸죠. 부당개입 혐의입니다. 윤석열 관련해서 성실히 진술했다. 94쪽의 질문지를 소화했고 작년 총선 김상민 전 검사 관련 참고인 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피의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예. 왜 전 피의자인지 국민이 다 아는데. 모르겠다. 예. 이게 사실 저희도 다 피의자를 해봐서 알지만 예. 그거 가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예.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조사받은 건 잡범이기 때문에 네. 곧바로 방송에서 우리 잘못했다 인정하잖아요. 그럼요. 진짜 사과가 진정돼 있게. 깔끔하게. 네. 본인도 사과하면 됩니다. 네. 그걸 가가지고 특검에서 조사까지 받고 나와가지고 내가 왜 피의자인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흘러나오는 이제 기사 단독 기사를 보면 알 겁니다.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 내일 갑자기 어디 한겨레 동아일보에서 단독 그렇죠. 이준석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특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심지어 특검이 나서기도 전에 본인이 모르겠다고 하면 알려주겠다면서 예. 특검이 오늘 구형을 통해서 선고해줬습니다. 네. 자, 공천 개입 명태균, 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입니다. 자,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살고 나온 거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힘듭니다. 예. 한참 가셔야 돼요. 네, 한참 가셔야 정당 되는구나. 6개월씩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한참 가셔야 되는데 자, 친구였던 명태균 아저씨 김영선 전 의원이 들어가고 난 뒤에는 왜 피의자인지를 아시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어차피 특검에서 친절하게 공소장을 통해서 기소장을 통해서 알려줄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경험했던 그것을 이준석 의원도 경험하시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오늘 법조계 이제 모 인사가 이준석이 처음부터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던 게 아니냐. 애초에 내가 윤석열이랑 통화한 거 내 구글 드라이브 다 있어요. 특검 그거 이따고 예전에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특검 형님들 필요한 거 뭡니까? 그리고 나는 좀 기소 좀 뒤로 미십시다. 그렇지. 이러고 나와가지고 내가 왜 피의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랄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더라고요. 그럼 플리바게는 받아주고 네. 2차 종합특검 빨리 하죠 그러면. 그렇죠. 아니 이번 때 특검 내가 뭐 플리바게 안 해준 거 아니잖아.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자, 열차는 출발을 했고요. 네. 아마 연말 전에 2차 종합특검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그 부분이 아마 이준석 대표는 나는 피해자다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당했다. 피해자다. 그게 작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압력을 가했지만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모순이 생겨요. 위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걸 인정해 버리면 이 시킨 사람이 강요를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걸려.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원칙대로 했다 그러면 강요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공천이 됐느냐 이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본인이 공간위에다가 힘을 영향력을 행사한 게 돼요. 원래 공간위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움직이니까. 별도로 움직이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 당 대표도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통로 역할만 했다 하더라도 그런 공범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렇죠. 당 대표의 100%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략 공관이도 있고 그럼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공범이 될 수 있어서 그 사이에서 아마 머리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천장은 이준석 대표명으로 대표명 가는 나가죠. 거예요. 네.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방송 오면서 차에서 YTN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특검을 해서 네. 민주당의 비리를 파헤치겠다. 자기 비리나 잘. 아니 아닌 게 아니고. 공천 그게 비리예요. 아 그렇죠. 예. 영향력 행사한 게 그러니까 되면 공천 윤석열이 관여한 공천은 여러 개인데 사실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특정하게 관여된 거는 압축적으로 보면 김영선 공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태우 사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공천 대가 동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김영선을 상대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김영선 공천에 누가 관여했는가를 특검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윤석열과 이준석이랑 개선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시 뭔가 전달되는 관계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 그렇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아마 이제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쨌든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이 사람 공천을 줬다. 도장은 어쨌든 당대표 이름 나가니까 그 피해 가려면 그냥 위에서 뭐라고 했지만 나는 내 의지대로 줬다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근데 공천을 나간 거잖아요. 공천이 네. 나갔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렇게 위에서 밀었는데 둘이 막 경선을 시켰다든지 뭐 세 명이 경선을 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갈 틈이 그럼 있죠. 벗어나지만 그렇죠.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이 그때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특검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8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특검이. 근데 마지막으로 부른 거거든요. 보통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할 때 마지막으로 부른다라는 거는 다 조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 대표였으니까 확인차 부르는 경우가 좀 대부분 많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특검에서 나오라겠는데 안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네. 나갔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윤석열 부분을 성실하게 진술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어찌됐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부분을 좀 약간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게 플리바게닝 이런 거를 했나?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의 네. 다른 여러 가지 공천 개입 상황을 설명했을 수 있다. 굳이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부분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민중기 특검이 플리바게인을 할 분들도 아니고 네. 해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공천 비리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5천만 국민이 다 요구하는 윤석열 얘기를 하면 기가 쫑긋 하니까 그렇게 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윤석열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나쁜 관계였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영선을 공천받게 해주고 싶었던 가장 원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도 아니고 사실 명태균이지 않습니까? 명태균이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면 이준석과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다르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충분하게 특검에서 설명을 못했다면 이건 역시도 사법적인 처리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당대표 될 때도 이제 명태균이 약간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사이 나빠진 거는 좀 나중의 일이에요. 저 때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막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공천할 때는. 공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빠진 거라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특검은 아마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제 당대표 권한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준석 논리는 그거거든요. 나 당대표야. 내 권한이야. 그거 누가 방해를 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논리가 또 대통령은 나왔죠. 그 당시에 공무원 신분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그 공직선거법 안 돼.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공천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직권도 없어. 그리고 공천은 내 권한이야. 내가 공천 심사위에 직권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문제 없어라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 논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태균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1호로 보낼 사람은 오세훈, 2호가 홍준표, 3호가 누구더라? 4호가 이준석이었어요. 네. 네. 홍준표. 3호가 한동훈, 한동훈이요. 4호가 네. 이준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아저씨가 저기 가서 다 얘기했으니까 그걸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명태균 아저씨는 뻥은 있어도 진술은 다 사실이고 에비던스가 다 있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힘들 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준석 그 대표의 사업 처리 여부는 전국적으로 특검이 종료된 시점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